안녕하세요. 딜로이트 디지털 한경소입니다. 세일즈포스 라이브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세일즈포스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나요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메인이 되는 어프로치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일즈포스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고객 관리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채널의 활성화로 리테일을 통하지 않고 제조사와 고객 간의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렉트 컨택이 이루어지다가 보니 그동안 경로나 리테일에 따라 고객의 유형이 달라졌으나 이제는 마케팅, 세일즈, 서비스의 전 영역에 걸쳐 있는 고객을 관리해야 합니다. 전 접점에서 고객을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획득되는 고객 정보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분석하여 고객 관리 업무를 고도화하는 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기에 고객 접점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프론트 업무와 그리고 기획을 분석하는 백엔드 업무가 하나의 업무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 정보는 물론 운영 시스템 및 조직의 통합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 고객 관리 트렌드입니다. 이렇듯 고객의 경험을 관리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기반의 고객 관리를 진행한다는 것이고 저희는 이것을 시스템 오브 인게이지먼트, 시스템 오브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전 고객 접점에서 고객을 인지하고 고객 행태를 디텍팅하여 개인화된 서비스 및 컨텐츠 제공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렇게 획득된 정보와 고객의 반응을 취합 분석하여 커스터머 전이상에서의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기반의 데이터를 통한 인사이트 도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담당자들 분들께서 세일즈포스의 도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챌린지를 받으신다면 시스템 오브 인게이지먼트, 시스템 오브 인사이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엔 다양한 고민들이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에 활용하는 건지,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 건지, 기존의 고객 DB는 재활용이 가능한지, 투자 비용은 얼마나 들고 기존의 인프라는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사용자가 직접 시스템에 들어가서 활용이 가능한지, 혹시 클라우드에서 보안의 이슈는 없는지,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의 어프로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딜로이트 디지털은 저희 한국 법인이 속한 아시아 퍼시픽 권역 내에 세일즈포스 1위 파트너사이며 글로벌리도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3년 연속 세일즈포스 구현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사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는 4개의 딜리버리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글로벌리 1000회 이상의 세일즈포스에서 인증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과 경험을 기반으로 세일즈포스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정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에 의해 저희는 세일즈포스 도입을 위한 어프로치를 3개의 스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미진, 딜리버, 런. 이미지는 커스터머 전이에 따른 고객의 행태와 니즈를 고려하여 기업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설계하여 이를 위한 세일즈포스의 역할을 정리하는 단계로 지속적인 디자인 싱킹 어프로치를 통해 전 접점에서 일관된 개인화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딜리버리 단계에서는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과 구성원들의 디자인 싱킹을 통해 도출된 고객 관리 요건을 세일즈포스에 반영하는 단계로 애자일 어프로치를 통해 상세 설계하고 검증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런 단계에서는 세일즈포스를 활용한 고객 관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끊임없는 개선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여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고도화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각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단계에서는
현황 파악을 하여 이슈를 정리하고 목적과 개선 방향을 고민해서 하나씩 개선을 방안을 찾아가는 디자인 싱킹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이미지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비전과 전략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루션을 도입을 통해 가지고 목표하고자 하는 바를 무엇인지를 정하는 건데요. 미래 비즈니스를 고려해서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접점에서 일관된 고객 인식을 통해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또한 플랫폼 기반의 고객 관리 및 업무 지원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다. 분석 기반의 개인화된 서비스는 물론이고 의사결정을 지원을 하기 위한 업무에 대한 고도화를 진행을 한다. 이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비전과 전략이 수립이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고객에게 이러한 전략을 펼 것인가에 대한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 거죠. 자동차 산업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판매하는 고객뿐만이 아니라 모빌리티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고객의 범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운행자, 즉 유저로까지의 고객의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채널과 서비스별로 분리되어 있었던 고객의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고객들을 하나의 고객으로 인식을 해서 고객의 관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고객들을 나눠서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각각의 세그멘트 요소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인식을 해야지 시스템에서 고객을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과 그리고 이것들을 누구에게 소구할 것인지를 정리한 다음에는 고객에 대한 전의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고객에 대한 전의는 지금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객의 행태와 각 단계별 행태와 각 그 단계별로 우리가 고객에게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 목표는 무엇인지를 정해서 각 단계별로 우리가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의되는 작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MOT를 정리하는 것이고요. 이 MOT별로 가장 중요한 활동들이 무엇이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떠한 고객에게 경험을 전달해야 되는 것인지를 하나씩 정의해주는 그러한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객에 대한 MOT를 정의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각 MOT별로의 유즈 케이스를 디벨롭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세일즈포스가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케팅을 기획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존의 마케팅을 진행했을 때에 있어서의 성과 이력 정보를 분석을 하고 각 고객군별로 어떤 고객이 제일 반응을 많이 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세일즈포스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타겟 고객을 추출하기 위해서 고객을 선정을 할 때 타겟팅 정교화를 세일즈포스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미디어 집행, 노출, 그리고 고객이 각 접점에서 참여 신청을 했을 때 세일즈포스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비즈니스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하나씩 정리해 주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단계에서의 솔루션이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가지고 이 두 번째 단계인 딜리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딜리버 단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의 언어를 시스템의 언어로 변환하기 위한 단계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선행 단계에서 정의해 놓은 그러한 어떠한 고객 경험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한데요. 비즈니스에 대한 로직이 실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상세한 액션에 대한 로직과 기준 정의가 필요하고 그 비즈니스에 대한 로직을 시스템이 받아들이기 위한 데이터 레벨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재구매 유도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객 경험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면은 분명히 재구매 유도 캠페인은 고감한 고객을 타겟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감한 고객이 어떠한 액션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단계적인 오퍼레이션 로직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고요. 그 설계된 로직이 실질적으로 데이터 기준으로 디텍팅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 정보의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고감한 고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레벨에 대한 정의가 하나씩 필요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을 오퍼레이션 로직화 시키고 데이터의 레벨로 정리가 되어야 바로 시스템 단계로서의 세일즈포스의 언어로서 변환이 돼서 솔루션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우리가 희망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공수가 소요가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이 바로 기존 시스템과 새로 도입되는 세일즈포스가 어떻게 인터페이스해서 어떻게 함께 오퍼레이션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정보는 어디서 보관이 돼서 세일즈포스가 끌고 가서 분석한 다음에 우리의 접점 시스템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러한 고객 정보의 플로우 그리고 데이터의 플로우들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이런 시스템 아키텍처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씩 이 로직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실제로 워크업을 한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고객군별로 우리가 어디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실제로 업무의 상에서의 어디에 적용이 되고 이것들이 고객을 위한 유즈 케이스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하나씩 분해를 해서 여러 가지 조합으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솔루션을 디플로이하기 전 리허설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함께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 플랜을 잘 세워서 시스템을 운영할 때에도 실제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기존 시스템과 신규 솔루션 간에서의 연결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신규 솔루션이다가 보니 사용하는 분들의 이런 숙련도 문제도 함께 고려하셔야 됩니다. 고객 접점에서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숙련도 문제로 인해서 비효율이 발생이 된다면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런 단계입니다. 마지막 런 단계를 위해서 선행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운영 조직과 그리고 운영 프로세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운영되기 전에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되겠죠. 운영을 하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성과 모니터링입니다. 성과 모니터링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연 단위로 각 영역별로의 성과를 모니터링을 해서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각각의 3단계에 대한 저희의 램프업 어프로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랩업을 하면요. 그 이미지 단계에서는 디자인 싱킹을 통해 가지고 이슈를 찾고 그 이슈를 해결하는 그러한 고객 경험을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거기서 나온 비즈니스 리퀘어먼트를 시스템의 언어로 전환을 해서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딜리버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런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모니터링을 해서 솔루션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몇 개월간의 작업이 필요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객의 경험을 관리한다는 것은 접점에서의 감성적인 관리뿐만이 아니라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된 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시스템 오브 인게이지먼트, 시스템 오브 인사이트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일즈포스와 함께 여러분들도 트래블라이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